반갑습니다. 시골체육관 류호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닐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안타까운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 그리고 내 심장과 폐에 대한 기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연령대에 있건 말이죠. 하지만 이 간이나 장, 이런 부분들은 적절히 좋은 음식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체력이라는 부분은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다면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온 턱걸이 개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말이죠, 이 회복 속도는 다릅니다. 회복 속도는 내가 아무리 어릴 때보다 지금 턱걸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밤새 친구들과 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도 한번 느껴봤을 겁니다. 어릴 때는 밤새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잠깐 자고 또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밤새면 막 3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 능력,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피로,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회복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 이 회복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운동을 진행한다면 운동은 이벤트성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운동 후에 또 먹는 술이 그렇게 맛있어요. 운동 후에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맥주 한 잔, 그리고 그 달달한 소주,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코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 손상,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난 곳에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수면 시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더욱더 크게 확산이 됩니다. 그로 인한 만성적인 어떠한 통증이라든지 만성적인 어떤 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릴 때 운동했던 사람과 조금 내가 나이를 먹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일단은 반드시 견제해야 되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은 어차피 근육이 발전하는 과정은 이 미세 손상과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이 근육이 발전하는 그 루틴을 거부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에 대한 목표를 다시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운동 강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견제가 안 되면 우리 몸이 메시지를 줄 겁니다. 또 일만 할래? 일하고 운동을 같이 병행할래? 자신 없어? 그럼 그냥 순리대로 살아. 운동하지 말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정신 내면이 약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런 회복에 대한 의무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면은, 글쎄요, 매일 아침 컨디션이 좋고 매일 자신의 몸이 발전하는 걸 느끼면서 운동의 흥미를 더불어 느끼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라는 사람이 운동 강도 75%로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고 더불어 운동 후에 먹는 이 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운동 후에 음주를 한다라고 보자고요. 자, 그와 더불어 반대로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조금 약해서 운동을 60% 정도밖에 못해요. 대신에 술을 원래 안 좋아하고 또 멀리서 이렇게 이사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없어. 그래서 이 본의 아니게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자고요. 운동만 가지고 본다면은 운동 강도 75%로 운동한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반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은 B가 오히려 더 운동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염증 반응 이런 것까지,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의무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말이죠. 근데 똑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운동 후에 수면을 많이 뺏기고 그리고 음주를 했다고 보자고요. 그래도 역시 전반적으로는 B가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운동 강도로 봤을 때 운동 강도 75%가 더 많은 근육에 대한 미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B가 오히려 같은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정신세계는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정신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몸이 항상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내면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강하고 또 운동의 매운맛을 좋아한다 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잦은 회식과 그리고 야근 같은 것이 많이 동반이 돼서 회복에 대한 의무를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용기? 운동 강도를 줄이는 용기. 정말 쉽지 않죠. 예.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트 체육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몸을 좀 발전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인이고 내 직장인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을 하고 그에 따른 운동 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혀 내가 잦은 회식과 야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운동의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정반대로 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해줘야 되겠죠. 코치는 운동과 피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신과 대면하고 신에 대한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정신적으로 아무리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더라도 내 몸에 계속적인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이거를 극복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스스로에게 슬럼프가 빠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좀 더 아직까지는 운동에 대한 가치관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운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로 인해서 나의 그 체력적인 목표 그리고 뭐 바디 트랜스폼 하는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은 멀어지는 것이죠. 예, 멀어지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술을 먹기 위해 운동한다 라고 한다면 운동은 강도를 조정해야 된다. 강도를 낮춰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서 좀 더 내 몸을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주 강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면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적절히 운동 후에 근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의지를 탓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이 운동에 대한 시스템을 바라봐 주시고 운동을 일일 운동 강도로 이벤트적으로 환산하지 마시고 일주 정도를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서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하단에 이메일 주소 넣었으니까요. 이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좀 해주세요. 혼자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올려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재미없습니다. 또 뵙겠습니다.